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임방글 변호사, 하재건 평론가,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트위터 계정에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가 아니고 여기까지요. 아이디. 이 아이디가 김혜경 씨가 쓴 것 같다는 다음 메일이 발견이 됐다는 보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트위터 계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트위터 계정을 뚫을 때 사용했던 지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국내 포털 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가 있고 예. 사실 저게 지금 영어 세 자리와 아라비아 숫자 6자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게 우연히 맞을 수는 가능성이 없는 좀 낮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건 동일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렇다면 동일인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도 저 아이디를 썼다는 얘기인데 예. 문제는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에 썼던 저 아이디가 경찰이 수사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저 아이디를 폐쇄를 했고 예. 마지막으로 접속한 것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접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뭐 합리적인 추론은 네. 저 계정이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 또는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과 연관된 그 계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가능성이 완전히 뭐 없는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또 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를 하나는 이제 거꾸로 역으로 해서 보면 네. 지금 어떤 아이디, 그러니까 KHK631000의 한 메일, 그러니까 다음 메일이니까요. 그러한 메일이 있었는데 그런 메일이 삭제됐고 그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 자택이다라는 네. 거를 보면 저 다음 아이디는 뭐 김혜경 씨나 아니면은 뭐 이재명 지사나 어쨌든 그 이재명 지사, 김혜경 씨와 관련 있는 사람이 사용했던 아이디고요. 예. 거기까지는 뭐 당연한 그 추론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아이디가 해경군 김 씨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 트위터의 아이디와 지금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디, 이 이메일 역시, 지메일 그 아이디 역시 이거 관련된 사람이 오픈한 거 아니냐까지도 또 가능한 그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 지메일 아이디에 대해서 이 김혜경 씨 의전 비서가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본인이 그 김혜경 씨의 이니셜과 그 뒤에 아라비아 숫자는 이재명 지사의 그 이메일 아이디 뒤에 나오는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입증해야 될 거는 그러면 그 이메일을 가지고 김혜경 씨가 직접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으며 예. 그걸 이용해서 글을 썼다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그것까지는 직접적인 봅니다. 증거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 의전 비서관은 비서들이 만든 거다. 예. 그래서 김혜경 씨는 이 아이디의 존재를 모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김혜경 씨가 쓴 걸로 보이는 다른 아이디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그 비서의 신빙성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은? 그러니까 이게 김혜경 씨가 쓴 걸로 보이는 다른 아이디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네.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 이메일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메일 주소가 그 이메일 주소에 등록된 그 이 아이디하고 똑같은 아이디가 국내 포털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디를 김혜경 씨가 만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과거 이제 김혜경 씨 의전을 담당했던 비서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아이디 만들고 이 이메일 주소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김혜경 씨는 모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소가 트위터에 등록이 됐건 국내 포털에 등록이 됐건 김혜경 씨는 모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그 얘기는 비서진에서 다음에도 본인 그런 아이디를 도용해서 썼을 수 있다는 그럴 말씀이시죠? 수도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그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최소 6, 7명이 공유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 김혜영 씨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이 그렇게 국내 포털에도 계정 하나 만들고 트위터에도 계정 하나 만들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물론 이제 김혜영 씨가 썼을 수도 있고 예.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국내 포털에서 이 트위터에서는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국내 포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나왔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김혜경 씨라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시점에
이재명 지사 자택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 지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 이 계정들을 활용했겠구나. 거기까지는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바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처음에 이제 그 쟁점이 되다가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내가 안 썼으면은 나한테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사용했느냐로 쟁점이 옮아갔는데 누가 사용했느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누가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의 그 자택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사용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누가 사용했느냐 부분도 많이 압축됐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어느 쪽이 사용했는지가 더 신빙성이 높느냐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돼요.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거 접속할 거는 가능성이 일단 좀 낮아 보이니까. 근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김성수 변호사님. 이 메일 계정을 탈퇴를 합니다. 탈퇴하는 시점이 좀 교묘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2018년 4월 3일에 한 누리꾼이 이 08HKKIM 이 좀 트위터 주인 자체가 좀 이상하다. 내용을 굉장히 이상한 내용을 많이 올렸는데 주인이 아무래도 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것 같다. 이런 좀 네.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4월 8일에 선관위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포털 사이트 아이디도 그 즈음에 탈퇴가 돼서 지금 현재 그게 뭐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나 이런 부분들이 탈퇴하면서 다 삭제가 돼서 지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시점 네.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교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재근 변호사,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사가 착수되는 시점에 그 지메일도 아니고 굳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그 메일 계정을 탈퇴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 비서진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해경군 김 씨 트위터는 유출된 것이니까 그거는 도용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던 말던 비서진이 만든 아이디 계정으로 그 활용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 국내 포털 계정은 상관이 없으니까 트위터하고는 이거는 계속 트위터 수사 별개로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시점에 트위터 수사가 이루어진과 거의 동시라고 지금 하는데 동시에 국내 계정 탈퇴가 이루어졌는가 또 공교롭게도 김혜경 씨도 그 시점에 휴대폰을 바꿨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운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그냥 도용했다기보다는 뭐 김혜경 씨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이재명 지사하고 가까운 위치에 사람.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일들을 벌이다가 수사가 들어오니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예. 탈퇴하고 휴대폰 바꾸고 그렇게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수사 직후에 저 뭐 트위터 계정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일 아이디 포털 사이트 국내 포털 사이트가 이제 탈퇴됐고 그다음에 김혜은 씨가 번호 바꾸고 휴대폰 교체한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그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탈퇴한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난 별로 그렇게 연루되지 않았는데 상관없는 뭐 정리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뭐 탈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래도 갸우뚱한 게 왜 번호를 바꾸고 휴대폰을 교체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해명은 이거예요. 막 전화가 많이 왔다.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건데 전화가 많이 오면 사실 번호만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교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 휴대폰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네.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이기도 하고 또 이 김혜경 씨는 법조인이자 저 유명한 정치인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이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데다가 가뜩이나 본인이 저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난 진짜 이거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보여주면 되는데. 예. 보십시오. 제가 여기 트위터 뭐 접속 기록도 없습니다. 고 보여주면 되는데 예. 그거 관리를 안 했다? 그것도 이미 수사가 시작된 후에 없애면서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일단은 반대쪽에 좀 보도 내용을 보였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적으로 좀 인터뷰가 가는 모양입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록된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기본소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아, 네, 네. 지사님, 지사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많이 관심인데 아.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천 대표님하고 만나보셨나요? 시간이 연락해보셨어요? 자, 그만합시다. 지사님,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정치적 수준을 잠시만요. 어떻게 누구로 생각하시나요? 자,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철도 정책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편안에 휘말리면 조정 활동에는 이번에는요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구 평론 읽어볼게요. 거의 동시간대에 글이 올라오고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김혜경 씨는 다른 장소에 있었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이제 SNS에 이게 이 해경공 김 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정황이라고 오늘 게시물을 올렸는데 2016년 12월 18일에 해경공 김 씨라는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특정 시간에. 그런데 그 시간에 김혜경 씨의 동선을 자신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김혜경 씨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 생일 잔치에 참여해서 큰딸로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다. 지금 그 똑같은 시간에 가족 행사를 주관하고 있던 김혜경 씨가 어떻게 그 트위터에 해경군 김 씨로서 글을 올렸겠느냐. 이 게시글의 존재가 바로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증거다 하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동시에 그걸 하기엔 좀 그렇죠. 어머님 생일 파티에 갔는데 거기서 트윗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혼자 운영한 게 글도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운영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몇 년 동안 4만여 건을 올렸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을 뭐 몇 년에 걸쳐서 올렸다 하더라도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비서진에서 그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트위터 계정을 열었다고 그러니까 비서진을 포함한 뭐 이재명 지사 가족이라든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했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추론이 일각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이게 김혜경 씨가 한 거다 하고 주장하는 부분도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서 그때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글이 올라올 때 김혜경 씨는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계정과 무관하다. 이 주장도 사실은 여러 명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김혜경 씨가 다른 일을 할 때 남이 올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시간 되면은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트위터 내용 중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혼재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거는 여자가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글 내용을 보면 남자가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올린 거 아니냐 하는 추론이 있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주장할 거는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근데 저 여러 사람이 올렸다라는 점은요. 우선 뭐 그 고발 대리인인 그 이정열 변호사도 이미 전부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그 문체를 보니까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여러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문체가 있죠. 인터뷰는 좀 쭉 했는데요. 이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이 김혜경 씨의 법적 책임을 물을 때 김혜경 씨가 과연 그 허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썼는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김혜경 씨가 썼는지를 특정을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특정 못하면 김혜경 씨 어떻게 기소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 사람이 썼고 그 만약에 여러 사람이 지금 다 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거, 이 트위터 계정 사실을 그렇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거고 그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캠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굉장히 더 타격이 크죠. 김혜경 씨 혼자 썼다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이 썼다는 게 법적 의미
오히려 이게 김혜경 씨는 무죄로 나올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이재명 지사 측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이렇게 있죠. 해석이 예. 됩니다. 예, 김성수 의원. 그리고 보통 선거 캠프라든지 이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홍보라든지 대응을 위해서 트위터나 이런 뭐 SNS 계정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예. 또 이제 그런 뭐 선거 캠프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해당 아이디에다 글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한 아이디에도 여러 명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방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 명이 사용하였다면 이 문제가 되는 글들을 누가 올렸는가가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뭐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비난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쓴 것을 뭐 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있는데도 방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일단은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려면 누가 썼는지부터가 확인이 돼야 되고 당시 사실관계가 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또 좀 수사의 쟁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가능성을 그러면 열어두고 그런 봐야 되는 경우는 게 어떻게 아닌가 되는 거예요? 김혜경 씨가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글을 특정한다면? 김혜경 씨가 썼을 거라는 글을 특정했는데 예. 그게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검찰에서도 공소를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실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정현 의원, 글쎄 이런 오해가 조금 뭐 증폭된 이유 중에 하나 김혜경 씨의 좀 성격이 애초에 이재명 지사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말리는 성격이었다가 이후에는 TV에도 자주 나오고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제 처음에는 남편이 정치하는 것도 싫어했고 네. 뭔가 나서는 걸 원하지 않는 성격이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인 활동보다는 집안에서 뭐 조용히 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이야기는 이 김혜경 씨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고 뭐 사회 활동을 좀 원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시장이 되기 전에는 정치하는 거 반대했지만 시장이 된 이후에는 당신 정치하는 거 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 출마까지 권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또 TV 예능 같은 데 출연해서 이런 어떤 그 남편을 도와주는 좀 다른 모습을 공개적인 보여줬죠, 활동을 당시에.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그냥 남편이 무슨 정치적으로 뭘 출마를 하건 말건 조용히 그냥 집안만 챙기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남편의 정치적인 향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가 있는 네. 그런 성격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최현님 트위터 본사에서 확인을 해주면은 간단히 끝나는 문제인데 그거는 가능성이 없나 봐요. 일단 경찰이 요청을 했었는데 트위터 본사에서 한번 거부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 트위터의 그 기본적인 정책이 비실명, 익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익명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의사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막 마음껏 편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계정 주인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은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트위터 사용자도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저는 앞서서 김혜경 씨가 그 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특정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뭐 달라질 수 있다고 변호사님들께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혜경 씨는 이 지금 개정 자체에 대해서 자기와 무관한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글 자체는 안 썼다 하더라도 이 개정 자체가 자기와 연관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자기와 연관된 활동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네. 법적 책임과는 무관하게 또 정치적 책임은 뭐 피하기 힘든 거 아닌가 오히려 더 이렇게 클 수도 생각합니다.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탈당. 안민석 의원인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로가 꺼내기 불편한 그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만약에 해경궁 김 씨가 내 아내라면은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런 정도의 워딩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을 걸고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워딩을 해야 될 때죠.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책임자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이것이 어떤 국민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결코 본인이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당이 탈당을 권유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계속 재판을 끌고 가면서 임기를 채울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새로운 돼서 페이지가 정말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 존재할 수도 있다 봅니다. 그게 검찰로 만약에 넘어가서? 아닙니다. 형님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경찰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저는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의 법적인 문제로 기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방글 변호사, 스모킹건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형님 입원 관련해서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번 건은 어쨌든 그 이재명 지사 본인에 대한 형사 책임 부분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형님의 그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이 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아예 그 지사직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스모킹건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들은 그 건보다 오히려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왜냐하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 네. 해경군 김 씨가 쓴 글들이 굉장히 해당 행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단순히 그냥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아냥거리는 뭔가 그런 내용을 담는다든지 이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글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당을 해야 하는 분위기. 그런 글들이 많아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타격이 더 크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드러난다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안민석 의원과 좀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렇게 좀 예. 거기엔 해석이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민석 의원이 해경군 김 씨 의혹보다 형님 의혹이 더 그 이재명 지사한테 결정적인 안 좋은 의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민석 의원 좀 생각에 해경군 김 씨 사건은 그 이재명 지사 본인이 아니라 부인에 대한 의혹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인에 대한 의혹, 하나는 본인에 대한 형님 강제 입원 의혹은 본인에 대한 의혹이니까 형님 강제 입원 의혹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더 위험한 지금 사안이다. 네.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해경군 김 씨 사건이 처음에 이 김혜경 씨 부인에 대한 의혹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사태 진행이 부인이 아니라 혹시 이재명 지사 뭐 비서진의 어떤 이 조직적인 움직임 아니냐는 의혹까지 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꼭 부인에 대한 의혹이라고만은 단정할 수가 없어서 두 사건이 모두 다 이재명 지사한테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당 차원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왜 탈당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했거든요. 최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뭐 저 정치인들은 쉽게 탈당을 했다가 다시 입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탈당하느냐 입당하느냐가 큰 뭐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본다면은 탈당을 할 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초지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희정 전 지사와 지금 이재명 지사를 비교하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긍을 하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도 봤습니다만은 좀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네. 하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면 끝까지 뭐 탈당 안 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성수 변호사 이제 이재명 지사가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조만간 네,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4일 오전 10시경에 토요일이 되는 거죠. 예.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해서 관련 조사를 받겠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는 상황인데요. 이 7개 정도 혐의가 경찰 단계에서 이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뭐 트위터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 예. 그 중에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국제 마피아 연루 일간 베스트 활동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좀 혐의가 없는 그랬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올라갔고 예.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이 4개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사에서도 지금 검찰에서는 김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건데 김부선 씨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갔어요. 지금 다른 화제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고난 내용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내용 짧게 한번 볼게요. 임방금에서 네. 2년 불법 공천에 대해서 2년 선고됐네요. 네, 2016년 새누리당 공천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개입했다 이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직권 파기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판결 선고 이후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 양형 또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너무 형이 낮다라고 해서 예. 그래서 1심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모두 33년입니다.